네,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2013년이죠. 성접대 동영상이 발견돼 비공개 조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지 5년 반 만에 소환입니다. 네, 한편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가수 최종훈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또 성매매 알선과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가수 승리가 자신도 직접 성매매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김학의 전 차관 오늘 검찰에 출석해서 이 내용 먼저 저희가 다뤄볼 텐데요. 글쎄 뭐 매번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잖아요. 네. 이번에 이제 조사를 받을 때 글쎄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둬서 조사를 받게 될까요? 일단 그 두 번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게 이제 그 별장 성접대와 관련돼서 예. 2013년에 한 차례 소환 조사했다가 무혐의 처분했고 네.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소환 없이 네네. 무혐의 처분을 했었는데 지금 뭐 수사가 많이 이루어진 부분은 뇌물죄 관련된 부분 예. 관련해서 이제 뭐 2008년에 별장에 있던 뭐 서양화 한 점을 뭐 받아갔다든지 예. 또는 그 윤중천 씨와 그 성매매에 성접대에 그 동원된 여성 사이의 그 1억 원 상당의 그 법률 분쟁에 이제 김학의 전 차관이 개입을 해서 돌려받지 마라 예.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게 결국 뇌물 아니냐라는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술이 많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으로 수사가 돼야 될 부분은 그 2008년 내지는 2009년 사이에 그 원주 별장 등지에서 이루어진 그 성범죄가 예. 더 본격적으로 수사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시점에서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소환했다는 점, 이 부분은 저희가 혐의가 어느 정도 꽤 입증이 됐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일지도 궁금한데요. 뭐 혐의가 입증이 됐다라고 보기에는요. 혐의 입증의 어떤 시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게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예.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을 충분히 아마 확보했을 거고요. 피해 여성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뇌물죄, 그다음에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중천 씨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그런 조사 결과를 두고 이제 그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을 할 텐데 그때 어떠한 질문들을 할지 그 질문지들을 지금 이제 수사기관에서 작성을 해놨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피의 사실에 대한 어떤 입증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그 윤중천 씨가 이미 그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인 거를 인정했잖아요. 근데 김학의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이걸 어떻게 판가름하게 됩니까? 뭐 이렇게 이제 관련 진술자 그러니까 윤중천 씨는 예. 그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라고 네. 말해줬고 예. 그다음에 또 그 이제 김학의 전 차관을 고소한 그 피해 여성들이 있습니다. 예예. 그 여성들 중에서도 그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본인이 맞고 예. 본인을 그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이 이제 합동해서 예. 성범죄를 했다라는 어떤 그런 피해자들의 진술도 있고요. 네. 예. 그러한 피해자 내지는 참고인의 진술을 이제 피의자인 김학의 전 차관이 인정하지 않고 예. 이렇게 당사자들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는 예. 필연적으로 대질 조사를 해서 이제 불러다 놓고 같이 이제 수사를 이제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뇌물 혐의든 성범죄 혐의든 대질 신문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당연히 대주일 신문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경우. 근데 이제 공소시효 문제 같은 게 좀 남아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 수사가 이제 이루어질 당시에 예.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미 공소시효 도과한 거 아니냐. 예. 이제 그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는 뭐 성매매 한 사람 1년 이하의 징역 정도밖에 안 되고요. 예. 그다음에 뭐 강제추행 같은 경우는 또 공소시효가 10년인데 예. 지금 이 원주 그 이제 별장에서 예. 성접대가 동영상이 촬영된 시점이 지금 보면은 화면에도 나오지만 2007년에서 또는 2008년 요 사이일 것이라고 지금 이제 추측이 되고 있는데 예. 이미 그렇다면 벌써 10년이 지나서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다. 이런 그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특수강간죄가 만약에 적용된다면 공소시효가 15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지금 수사를 본격적으로 해서 이런 특수강간이나 이런 혐의가 있지 않나 예.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대질 신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이제 특수강간 혐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해가지고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까지 저희가 정리를 하고 화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버닝썬 관련된 주제인데요. 가수 최종훈 씨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 기억을 하실 텐데 이번엔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고 하는데 일단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지금 최종훈 씨한테 지금 주어진 혐의가 2016년도에 강원 홍천 등에서 그 승리 이제 단톡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예.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그 여성에게 술을 먹여서 의식을 잃은 여성을 이제 성폭행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예. 지금 본인은 일단 아까 그 이제 출석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본인 혐의 계속 부인하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영장이 발부될지 여부를 이제 판사가 판단을 할 때는 예. 범죄 혐의가 얼마나 소명됐는지를 먼저 볼 겁니다. 그래서 예. 지금 수사기관에서 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본인은 지금 부인을 하고 있지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소명이 충분히 됐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계속 부인을 하는 것이 도주 우려가 높다라고 이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은 조금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던 게 구속에는 결국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진 않게 된 거네요. 그렇죠. 이제 혐의를 부인을 하는 게 이제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 게 혐의를 막 부인하는 그 피의자에 대해서 판사가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는데도 부인하면 예. 도주 우려가 높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영장을 발부하고요. 예. 혐의를 막 부인을 하고 있는데 범죄 혐의가 소명이 좀 부족하다라고 예. 하면 오히려 발부를 기각하기도 해서 그거는 좀 상황에 따라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에 따라서 예. 결과는 좀 달라질 것으로 예.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빅뱅의 전 멤버 승리 씨의 경우에는 일본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 등을 받고 있는데 경찰이 이거 조사하면서 승리 씨가 직접 그 성매매를 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사실을 확인을 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이게 이제 수사 기밀이어서 예. 뭐 확신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언론에 나오는 것에 따르면 예. 그 이제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가 그 승리의 이제 구속영장 그 범죄 사실에 예. 지금까지 알려져 있었던 거는 이제 성매매, 알선, 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뭐 횡령, 그다음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 정도는 알려져 있었는데 네. 그런 구속영장 기재 범죄 사실에 예. 성매매 행위가 추가돼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결국은 본인이 직접 성매매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예.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추가된 혐의가 반영이 돼서 이것이 사실인지를 따져봤을 때 실제로 사실이라면 처벌이 어느 정도가 달라진다고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제 성매매를 한 것이 아직 뭐 사실이 확인은 안 됐지만 예. 만약에 맞다면 가정을 해본다면 네, 예. 그 일회적인 그 성매매다라고 하면 1년 이하고요. 예. 그다음에 성매매 알선이다. 라고 하면은 성매매 알선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만에 하나 영업으로 계속적으로 해왔다. 이런 성매매 알선, 성접대를 계속적으로 해왔다라고 하면은 7년 이하의 징역에까지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혐의들을 받고 있는 승리 씨 얘기를 저희가 해봤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앞서서 보도를 해드린 바 있는데 클럽 버닝썬의 공동 대표 중 한 명입니다. 이문호 씨. 이문호 씨는 뭐 마약 투약 혐의 때문에 구속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마약을 했다는 얘기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오늘 뭐 지금 그 연합 단독으로 나온 것 같은데 네네. 지난 2월 중순에 지금 서울경찰청 광수대가 수사를 하고 있는 이후에도 예. 이제 마약을 투약했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 그 근거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그 2월 말쯤에 압수수색 당시에 이제 소변 검사를 했는데 예. 2월 말에 그러니까 소변 검사를 한 것에서
실제로 케타민이 검출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경찰의 이제 입장에 따르면 소변에서 이런 케타민 등 마약이 검출되려면은 통상 3일에서 5일 전 이내에 투약한 것만 나온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2월 26일 전으로 한 3일에서 5일이니까 예. 이미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시점에 마약을 투약한 것이 아니냐라고 예. 그렇게 지금 어찌 보면 합리적인 추론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이 부분은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호 씨 얘기까지 했고요. 오늘 이 시간은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